대형마트와 식당을 중심으로 고객이 직접 물건을 계산하는 무인기기가 늘고 있는데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매입형 유치원 2곳에 이어 병설형 단설 유치원 3곳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승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 승용차가 바다에 떨어져 60대 운전자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뉴스입니다. 식당과 상점에서 손님이 직접 기계를 사용해 계산하는 무인기기 보신 적 있으신지요? 최근 이런 무인기기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고객이 무인계산대에서 직접 물건을 계산합니다. 무인기기 사용이 낯선 사람들은 점원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용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제 사용하기가 되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뭔가 저도 조금 나이는 있는데 한번 가르쳐준다 해보니까 그렇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주유소와 교통수단 표 발권 등에 제한적으로 쓰이던 무인기기가 이제는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트 노조는 고객들의 무인기기 사용을 돕느라 노동 강도가 강해진 데다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무인 셀프 계산대 도입 후 인력 재배치라는 미명 아래 저임금에 시달려온 계산원 인력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무인기기의 확산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건비 상승의 여파로 분석되는데 앞으로 숙박과 음식점업 취업자의 59%가 무인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구성된 그런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을 좀 확대하고 직업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키는 기술의 발달이 노동의 종말을 가져온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무인기기의 확산이 이처럼 암울한 미래가 되지 않기 위해 대체 일자리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2곳에 이어 기존 초중고에 유치원을 건립하는 병설형 단설 유치원도 3곳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보다 운동장이 넓은데 시교육청이 이 학교의 운동장 용지 일부를 떼어내 공립유치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학교 용지에 건립되는 이른바 병설형 단설 유치원입니다.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병설형 단설 유치원은 이곳을 포함해 남구 월평초등학교, 울주군 언양고 등 3곳입니다. 학교 여유 부지에 단설 유치원을 신설함으로써 유치원 부지 선정 기간을 단축하고 부지 매입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단설 유치원 건립에는 100억 원 이상이 드는데 병설형 단설 유치원은 기존 학교 용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건립 비용이 60억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시교육청은 병설형 단설 유치원 3곳에 대한 건립비 190억 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며 연내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1년 3월 개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도 남구와 북구에 각각 한 곳씩 2곳을 선정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의 공립 단설 유치원은 현재 7개에서 병설형 단설 유치원과 매입형 유치원 등을 합쳐 모두 13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불법 광고 전단은 그동안 수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는데요. 최근 부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업체에 이른바 폭탄 전화를 거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불법 광고물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속반이 수거해온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전화를 몇 분 간격으로 몇 번 발신할지 설정한 뒤 시스템을 가동하자 곧바로 전화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귀하께서 해운대구에 불법으로 배포한 명함 전단지는 5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로 지난달 1일 해운대구청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폭탄전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로 인해 해당 불법 광고물 업체에서는 전화를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200개의 발신번호로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기 때문에 구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할 수도 없습니다. 폭탄 전화를 경험한 업체들은 더 이상 불법 광고물을 배포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멈춰달라고 사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강제로 번호 중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폭탄 전화를 도입한 지 한 달이 지나자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단속반도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해갖고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많았는데 그간 뒤로부터는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해운대구에 이어 북구와 남구도 도입했습니다. 부산시는 폭탄 전화 방식이 불법 광고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시 차원에서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희지입니다. 게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2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 1월 경남 양산시의 자신의 집에서 생후 2달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아 게임에 방해가 된다며 머리뼈가 골절될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9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아들의 몸을 수건으로 세게 묶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시내버스 5개 업체 노조가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내일 열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지자체가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진호위가 파업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시에서는 파업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교통요금이 30% 이상 할인되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가 다음 달 울산을 포함한 11개 시도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정기권을 10%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고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시범 사업에는 없었던 후불 알뜰카드도 운영돼 10% 대중교통 할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울산시청에서 울산시와 현대자동차 노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2025년 내연 기관차 생산 비중이 57.1% 줄면 엔진과 변속기 담당 인력 등이 2,700여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사가 이에 맞는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측도 친환경차 확산 등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며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유 가치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고위 공무원들이 성희롱 파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등은 북구청 4급 공무원 A씨가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해왔다며 엄중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울산시청의 3급 부이사관인 B씨도 과거에 논란이 됐던 성희롱 문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부터 조사를 벌였으며 울산시는 이번 주 인사위원회를 열고 B씨의 거취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울산시와 지자체 등은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분쯤 동구 방어진항 수협 위판장 앞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바다에 뛰어들어 운전자 63살 정모 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경은 차량을 인양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북구 오토밸리로에서 27살 김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오토바이를 추돌해 23살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오토바이를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은 오늘 울산시 중구 종합운동장을 찾아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전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울산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전국소년체전의 울산에서는 육상과 태권도, 양궁 등 32개 종목에 모두 563명이 출전합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